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액세스 프로시저에 관련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 강의에서도 프로시저라는 내용을 배워본 적이 있었죠. 이번 액세스 과정에서는 프로시저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엑셀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란 VBA,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각종 컨트롤에게 명령을 부여해 실행할 수 있는 어느 특수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지칭합니다. 자, 액세스에는 이제 보통 조회 프로시저의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조회 프로시저의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프로시저인 필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필터원은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나머지를 숨겨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강좌 정보 찾기라는 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폼 보기로 열었다. 근데 지금 이 폼이 나왔죠. 이 폼의 총 레코드의 개수는 17개가 있는 거고, 그중 첫 번째 강좌가 건강이고요. 레코드 탐색기를 이용해 다음 레코드를 넘어가 보면 요가, 댄스, 교양, 문학 창작 등 다양한 이런 강의가 있는데, 제가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가 요가를 쓴 다음 찾기를 누르면 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입력한 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값을 필터하는 거다. 언제? 이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럼 디자인 보기로 가서 어떻게 이벤트를 거냐면요. 찾기 버튼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걸 거니까 여기다가 발동하는 시점이 여기니까요. 이벤트 탭을 가면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니까 온클릭을 눌러주고 옆에 땡땡땡 이걸 눌러주면 작성기 선택이 뜨고요. 여기서 이벤트 프로시저로 가는 입구는 바로 코드 작성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VBA로 가는 길이에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프리빗 서버 cmd 찾기라는 이벤트 란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기본 문구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필터온 메소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 구문을 써볼게요. mi.filter 그 밑에 도움말 뜨죠? 는 쌍따 조건식 그 다음에 mi.fi 필터 on는 true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mil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열려있는 폼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점은 명령을 하더라겠다. 현재 열려있는 폼에게 명령을 하더라겠다. 필터라는 기능을 수행해라. 그 값으로는 뒤에 올 조건식에 만족하는 데이터로 필터하여 내 폼에 적용하겠다. 이런 소리고요. 비필터 on 얘는 필터의 활성화 기능을 true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서 펄스를 주면 필터의 기능을 활성화 기능을 펄스 차단하겠다. 다시 말하면 해제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조건식은 여기서 조건식은 우리 조건식의 3요소가 뭐예요?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게 제시값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폼 보기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누르면 안 돼요. 뭘 써놨기 때문에. 이걸 눌렀다면 내 제시값은 지금 요가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내가 건강을 쓰고 찾기를 누르면 내 제시값은 건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제시값은 요가입니까? 건강입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상자의 값이 제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도 아닌 제시값이
댄스도 아니고 바로 이 상자 이름 확인하려면 디자인 보기로 가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보면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제시값은 txt 찾기가 내 제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값 txt 찾기라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찾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자, 기호는 같은 걸 찾는 겁니다. 대상은 항상 이 폼에, 자, 잠시 내려볼게요.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찾으려면 모서리 네모를 클릭한 다음 모드 탭에 가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레코드 원본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죠. 강자 테이블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강자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열어보면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잠시만요. 여기서 내가 입력하는 이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하는 값이 건강 요가 댄스죠. 이게 어디 필드에 있어요? 강자명이라는 필드에 들어있죠. 그럼 내 제시값은 강자명 필드에서, 강자명 필드가 대상값이 되는 거죠. 대상, 앞에 있는 대상. 그래서 대상은 여기서 외워둬야 되는데, 대상은 항상 테이블에 또는 쿼리에 필드가 항상 대상입니다. 항상 대상값은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본의 특정 필드가 항상 대상이 되고요. 제시값은 항상 이 폼의 컨트롤 값이 제시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 말을 좀 반복해서 좀 듣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대상은 강자명 필드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강자명을 쓰는 거죠. 자, 강자명 필드에서 txt 찾기와 같은 걸 찾아라, 이 말은 즉 이 버튼을 누르면 내 폼에 필터를 하는데, 조건은 txt 찾기에 입력된 값을 어디,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제공하는 테이블에 어디, 강자 명 필드에서 찾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요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1단계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컨트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가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요가라는 건 문자죠. 그래서 이 아래에 문자가 있다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쌍따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 앞에 있는 쌍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정보를 공유해서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정보를 공유해서 찾는다는 의미는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연동된 VB가 있죠. 그래서 이 쌍따를 쌓은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위치가 VB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찾지 말고 너랑 연동되어 있는 액세스 가서도 정보를 같이 검색해라는 정보 공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자명이라는 필드는 액세스의 고유 필드 값이죠.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입장에서는 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문자인데, 문자면 또 쌍따를 또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의 기호도 쌍따인데 문자를 표현하는 기호도 쌍따면 이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같은 기호만 찾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쓴 의미가 이렇게는 정보 공유, 이렇게는 문자라는 의미지만 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만 찾기 때문에 요렇게 끊어내고 요렇게 끊어내면서 얘가 확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쌍따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이 이유는 정보를 공유하는 기호와 문자라는 표현을 쓰는 기호가 같아지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같은 기호를 찾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문자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2단계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비주얼 베이직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이 닫아주면 돼요. 그럼 요가를 쓰고 찾기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여기 요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요가를 못 찾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 자, 잠시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 이런 컨트롤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이 컨트롤 인식을 실패하게 되는 어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값을 못 찾은 게 이유가, 이걸 컨트롤 명으로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txt 찾기로 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글자로 그냥. 그러니까 얘가 못 찾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왜 이걸 컨트롤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 컨트롤 이름을 쓰게 되면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게 원인입니다. 왜 못하는지까지는 이해하시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를 컨트롤로 인식을 시키려면 쉽게 생각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서 빼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냐면요, 컨트롤 이름 앞에서 쌍따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던 쌍따가 여기를 만나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 뒤에서 쌍따를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묶여지면서 얘가 정보 공유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컨트롤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끊어낸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한 개의 식인데 지금 3등분이 된 거잖아요.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것들을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 돼. 뭐 가지고? 앰퍼 연산자를 이용해 각각의 값들을 붙여주면 얘는 정보 공유 시점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형태지만 한 개의 식으로 이어진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존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띄고 엔드 띄고 엔드 띄고 이렇게. 그럼 이게 최종 완성작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닫고 나가서 눌러보면 이렇게 요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프로시저 4단계라고 하는데요. 일단 필드는 뭐고 컨트롤은 뭐고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 1단계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컨트롤엔 문자가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충돌 방지라는 의미는, 원래 문자는 쌍따를 쓰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 문자 표현할 때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따옴표를 쓴다 라는 의미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이대로 들어가면 뭘 못해? 얘를 컨트롤로 인지를 못한다. 이유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 안에 컨트롤 명을 쓰게 되면 인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내야 한다. 왜? 인식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3단계 내용이고요. 마지막 4단계는 끊었으면 어떻게 한다? AND로 각각의 분리된 값들을 붙여주면서 하나로 다시 인식시키는 작업을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이게 프로시저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이 강좌를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 온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의 값을 추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두 번째 프로시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첫 번째는 필터를 하는 작업을 공부해 보았고요. 두 번째 프로시저에서는 record set clone find first 북마크라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어떤 프로시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문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record set clone find first를 이용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시저를 제거하려면 자, onClick에 땡땡땡 요 프로시저를 여기를 뭐 삭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파일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작성을. 그럼 기본 문구를 써볼게요. me.record set clone 여기 도말 있죠. 선택해주면 되겠죠. find first find first 띄고 쌍따 조건식은 뭐였죠? 필드는 컨트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여기 는이 없다는 거, 앞에서는 는 해가지고 넘겨봤듯이 했지만 지금은 넘겨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칸 띄웁니다. me.bookmark는 미 북마크는 me.record set clone .bookmark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외우는 거고요. 여기만 이제 시험 때 필드가 다르고 컨트롤이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만 잘 찾아내면 사실 이 문제는 뭐 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쓰기 때문에 필드가 뭐였죠? 강좌명이었죠. 컨트롤은요 txt 자 모르겠으면 클릭해보면 되겠죠. txt 찾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프로시저 1단계가 끝이 났죠. 1단계가 끝이 났으니까 2단계는 컨트롤에 문자가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작은 따옴표. 3단계 컨트롤을 빼내야 한다. 컨트롤명 앞에서 쌍따, 컨트롤명 뒤에서 쌍따. 마지막으로 끊었으면 컨트롤명 앞에서 띄고 엔드 띄고 컨트롤명 뒤에서 띄고 엔드 띄고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끝나고요. 닫고 나서 눌러보면 요가로 가는데 아까 필터와 다른 점은 아까 필터는 그 요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겨졌어요. 그래서 1/1 이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치로 그냥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그간 말고는 숨겨주는 거고 찾기는 그 위치를 가서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find first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프로시저인 세 번째 레코드 소스라는 기능을 이용해 레코드 원본을 재지정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서 다시 찾기 버튼에 여기를 좀 제거해 보면 자, 기본 구문부터 써볼게요. record 소스는 쌍따 SLECT 별 FROM 개체명. 여기서 개체가 뭐냐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재지정하는 건데 이게 모드 탭에 가면 모서리 네모를 클릭하면 강좌 테이블로부터 오고 있죠. 그렇죠? 강좌 테이블로부터 레코드 원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드롭 단추 강좌명 이렇게 클릭할 것을 여기서 명령으로 내릴 땐 이렇게 내리는 거죠. 모든 필드를 선택하겠다. 어디로부터? 강좌 테이블로부터. 단 조건이 있다. where 뭐 필드는 컨트롤이죠.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상자 뭐였죠? txt 찾기였죠.
어디서? 강좌명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요과를 강좌명에서 찾아 그에 따르는 강좌 테이블의 모든 필드 값을 선택해 내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과만 이제 강좌 테이블에 요과만, 여기다 요과를 썼으니까 요과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등산을 쓰고 찾기를 누르면 등산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프로시저 4단계 하죠. 1단계를 끝났고 2단계에 컨트롤에 문자가 있어. 3단계 컨트롤은 빼내야 돼. 빼냈으면 띄고 엔드 띄고 엔드 띄고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닫고 폰 보기로 가서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체 데이터가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가 보고 싶다면 이게 못 보죠. 예. 필터는 필터됨 이것만 풀면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아예 원본 자체를 요가만 들고 왔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보려면 따로 여기 전체 데이터라는 버튼을 만들어 전체 레코드를 볼 수 있게 또 만들어 줘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다가 명령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 둘의 크기를 맞춰주면 좀 이쁘겠죠. 정렬에 가서 크기 공간 가장 긴 길이, 아니다, 컨트롤 Z, 가장 짧은 길이에 위에 거에 맞추는 게 훨씬 이쁘겠죠. 그 다음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의 왼쪽. 네, 그럼 딱이죠.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이름을 cmd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은 전체 데이터 이렇게 하면 네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벤트 온클릭 땡땡땡 코드 작성기 확인,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선 미점 레코드 소스는 쌍따 SLECT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다 from 어디로부터? 강좌 테이블로부터 하고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강좌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하겠다. 그럼 모든 레코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요가만 보이죠? 전체 데이터 하면 좀 있으면 안 뜨네. 자, 이렇게 17개 레코드라고 이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레코드 소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겠나요? 잘 이해하시겠다고요? 아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프로시저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